오늘은 성남시 분당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 경매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최저가가 34%, 3분의 1이죠.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물건이 분당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진 데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때까지 왜 다들 입찰을 하지 않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각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광장입니다. 오늘은 성남시 분당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 경매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수익형 부동산이라서 경매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요. 따라서 대부분 낙찰가도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물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최저가가 34%, 3분의 1이죠.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물건이 분당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진 데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때까지 왜 다들 입찰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번 회차에 입찰해도 문제가 없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각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자료인데요. 이 물건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따라서 임대 현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임차권 등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방조객이 등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유는 없는지, 이런 점들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재지는 분당구 임해동입니다. 물건의 종별은 다가구 주택이고요. 단독주택이죠. 토지 면적은 253.8평인데요. 대지 면적이 상당히 큰 편이죠. 다만 이 토지는 용도지역이 보전 녹지지역이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는 다소 약세라는 점은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연면적이 203평입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는 31억 9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거의 32억 가까이로 잡혀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차례 지금 유찰이 돼서 최저가는 3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10억 9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입찰 진행 내역을 보겠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는 유찰이 되고요. 현재는 4차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024년 2월 26일이 4차 매각기일입니다. 다음으로 권리 분석에 관한 내용을 보는데요.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이 물건의 임차 현황을 조사한 자료인데요. 임차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입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수 임차인의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좀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임차인은 15명입니다. 그 중에서 선순위 임차인은 10명인데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죠. 다만 이 선순위 임차인 중 한 명은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현장 조사 시 꼭 보증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 부분 중 주의해야 될 부분만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김정모 씨가 있는데요. 전입일자가 2019년 11월 5일입니다. 그 위에 그 말소 기준 권리 일자가 2021년 8월 11일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증금이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모 씨에 대한 것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꼭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점유 부분이 201호입니다. 그 다음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오지모 씨인데요. 오지모 씨는 현재 2개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지금 정리된 자료는 2개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자료를 보면은요. 보증금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현황조사나 또는 권리신고서상으로는 5천만 원이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자료는 보증금이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임차권 등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오지모 씨의 경우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요. 그 등기부상으로는 임차 보증금이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오를까요? 아무래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행해진 임차권 등기사항의 그 보증금이 정확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임차권 등기할 당시에는 일부 변제를 받아서 3,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전은모 씨하고 전현모 씨입니다. 이 사건 임차인은 전현모 씨인데요. 보증금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전은모 씨는 누구일까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전은모 씨는 전현모 씨의 아버지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전은모, 임차인 전현모의 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임차 보증금이 2억 8천짜리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인데요.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액 변제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영모 씨인데요. 지금 현재 점유 부분은 104호입니다. 전입일자는 2021년 6월 11일이라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정일자가 좀 늦군요. 2023년 1월 1일입니다. 다행히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윤영모 씨의 보증금이 8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근저당권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당시 그 8천만 원의 보증금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윤영모 씨의 경우에는 비록 확정일자가 늦긴 하지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 부분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이 4,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3,700만 원이 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낙찰됐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결국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방금 임대차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선수 임차인 10명 중 대부분은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2명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임대차 보증금 미상인 김정모 씨고요. 만약에 이 김정모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그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두고 입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영모 씨. 윤영모 씨는 확정일자가 너무 늦어서 임대차 보증금 8천만 원 중에서 4,300만 원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3,700만 원 부분은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내용을 좀 살펴봤지만은 31억이 넘는 이 다가구 주택이 이 임차권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김정모 씨의 임차 보증금이 미상이긴 하지만은 보증금의 액수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낙찰가를 떨어지게 할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물건이 방쪽외기를 심각하게 한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등기부상에 혹시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현황과 관련해서 현황조사서상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주택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13개 호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하층이 5개 호, 1층이 5개 호고요, 2층이 2개 호고 3층은 1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방쪽액이나 그 밖에 위반 건축물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건축물 대장인데요. 지하 1층이 5가구, 1층 5가구, 그리고 2층이 2가구, 3층이 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조사상의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전체 자료를 보더라도 위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방쪽액이 등 심각한 어떤 건축법 위반 사유가 있어서 낙찰가가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겠죠. 자, 그러면 등기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사건 건물 등기부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첫 번째 항목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8월 11일 날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소유자는 형숙모 씨입니다. 현재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등기부를 보니까 매매가가 3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같은 날 근저당권이 5건이 설정이 되는데요. 이 채권 최고액의 합계만 해도 30억이 훨씬 넘습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매매대금 대부분을 이 돈을 차용해가지고 충당을 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근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로 해서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다 소멸을 하고 특별히 인수될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토지 등기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등기부상에 어떤 권리가 인수될 염려가 있어서 낙찰가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나머지 자료를 마저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과 관련해서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라를 보면은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형윤모 씨로부터 공사대금 8억 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자, 이렇게 유치권 신고 내역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8억 원의 유치권이 진정하게 성립이 돼서 낙찰자에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낙찰가가 떨어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 형윤모 씨의 유치권이
진정한 유치권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윤모 씨의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혈항조사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집행관이 조사한 혈항자를 보면은요, 이 물건의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당시 임차인들이 모두 점유하고 있다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그 목적물의 점유인데요. 유치권자가 아닌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문건 송달록을 보면 2024년 2월 8일 날 형윤모 씨가 유치권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점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 사건 유치권은 전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34%까지 떨어져 있긴 했지만 권리분석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 물건이 다가오기 때문에 임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꼭 하나 확인할 것은 현장 수사를 통해서 임대 시세, 임대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확인해보고 입찰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